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2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 5천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3.6%로 작년 5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같이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또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이 되는 등 고용시장의 한파는 다소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째 뒷걸음질을 치는 등 고용시장의 질 개선은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봐드릴게요. 코스피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속에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3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IT 대형주들이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고 최근 이틀간 조선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제약주의 강세로 어제 0.66% 상승한 6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죠.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종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종목 수익률 자랑을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장기환 부장님의 4월 4일 추천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금 24%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있습니다. 5월 10일에 주셨던 대한광통신이 지금 22%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장기환 부장님. 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끄는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현재 OLED라든가 LED의 어떤 시장 상황, 지난번에 올라가기 전에 현재 삼성전자로부터의 너브콜을 받았던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여러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매를 잘 안 했었죠. 그런 것이 이제 기관의 이제 매매라든가 외국인의 매매가 그동안에 뜸했다가 최근 들어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매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볼 경우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이 주식은 여태까지 이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시세를 한 번도 못 간 이런 주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지금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는 전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큰 흐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업황은 당연히 여기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업황이고요. 우리가 뭐 실적이라든가 기관 매매 모든 그런 삼박자가 다 맞는 현재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꾸준하게 한 3년간은 관심을 갖고 매매할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머리에 꼭 담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세 분출의 첫 단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관점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의 대한광통신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대한광통신 좀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을 때 상반기 영업이익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뭐 영업이익이 약 70억 가량으로 사상 최대, 창립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4세대, 5세대 지금 통신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여러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글로벌 수요에 맞춰서 이제 대한광통신에서 생산하는 광케이블이라든지 광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수요에 발맞춰서 이제 그 실적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조금 양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가 흐름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매물대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 매매하셨던 분이 22% 정도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매도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지켜보시고, 실적 같은 경우 다 반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상반기 실적 보시고 매도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또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이었고요. 수익이 22%나 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봤고요. 이제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일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혹시 사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풀어볼까요? 한미약품입니다. 3.3% 어제 올랐었죠. 다시 고개 든 바이오주라는 타이틀을 제가 좀 붙여보고 싶은데요.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약품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 의견을 두 분 다 주셨고요. 장기현 부장께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식이 이제 거침없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어떤 그 관점에서 보냐면은 현재 그 전체 그 시장 자체의 어떤 그 대세 상승에서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 그 한 2년간 소외됐던 이제 바이오주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시세를 내는 그 휴젤이나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확산이 될 이런 양상이 보이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먹거리,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긍정적인 이런 부분, 그리고 과거에 그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어떤 과도한 부분이 서서히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세를 갖다가 어떤 나타나는 어떤 대변 자체가 지금은 좋은 주식들이 가는 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이렇게 2, 3개월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한 흐름은 3년의 관점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그 우리가 제약주에서도 보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몇 개로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나눴는데, 의약품 중에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 자체는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는데, 조정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선주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이틀째 조용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제 6%대 급등이 나왔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조선주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3, 2, 1. 예, 역시 굿이시네요.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조선업이 계속적으로 회계 분식이라든지 이런 나쁜 이슈들 때문에 조정받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그 세계 글로벌 발주 물량의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최근에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선사로부터 대형 화물선 12척을 지금 수주를 했다라고 지금 어제 공시가 된 만큼 며칠 전에 공시가 된 만큼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적으로 순매수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흐름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향들은 좀 좋게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고요. 저희 또 한 종목 볼게요. 신라젠입니다. 어제 15% 급등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신라젠 듣겠습니다. 3, 2, 1. 부정적이시네요. 의견이 일치하셨고요. 장기현 부장님.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장세를 가장 잘 이끌었죠. 신라젠이 이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전일장에 너무 이제 급등한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잠시 이제 쉬어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아직 가시화는 아직 안 됐지만 신라젠이 하고 있는 어떤 항암 관련해서 어떤 신약 관련해서 최근 들어 뭐 북미에서 많은 호응을 이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너무 이제 급등한 양상이기 때문에 잠시 어떤 숨 고르기를 하고 어차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흐름을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6월 14일 수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볼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볼게요.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입니다. 지금 현재 한 1위부터 20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빨간불이 더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나 급등 출발이 됐습니다. 2위 SK하이닉스도 어제 2.26% 오르면서 연중 최고가를 찍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연중 최고가를 찍는 거죠. 1% 상승한 59,300원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어제 보합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1% 오르면서 90만 원 선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소폭 밀리고 또 현대모비스도 0.4% 정도 조정을 받네요. 반면에 삼성생명, 포스코, 신한지주와 KB금융까지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반등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또 종목 더 볼까요? LG화학은 1%대 조정이 비교적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8만 8,5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3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강세 출발이 됐고요. 2,383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5% 상승한 672선에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1일 셀트리온이 1% 이상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2% 상승인데 어제도 2% 가까이 올랐던 카카오입니다. 지금 1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역시 오늘도 오르는데요. 1%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 ENM이나 로엔 또 SK 머티리얼즈까지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SK 머티리얼즈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미팜이 어제 3.6%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6% 급등했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이제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환 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DIC를 보겠습니다. DI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샤프트라든가 이제 기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DIC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DIC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제인 100%의 지분을 보유한 제인 모터스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 시장에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진출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먼저 진출을 하냐면은 롯데 글로벌 그 택배회사죠. 우리가 거기 택배회사에 1톤 트럭을 올 하반기부터 공급하기로 이렇게 양해각서를 취하면서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서 이 회사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DIC 같은 경우는 큰 흐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이제 10일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서 물량을 조정을 받으면서 재차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조만간에 어떤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격 1,500원대 정도면은 저는 그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이라든가 낸드 이런 분야에서 최고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구현하고 있죠. 거기에 그 유니 테스트는 그 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그 매출이 아주 잘 늘어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올해 최고의 한 해가 되는, 이런 해로 구가 되는 그 한 해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영업 환경이 다 아우러진 최고의 그 한 해는 역시 주가로서도 화답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한 달간 물량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종가 무렵에는 그 장중에 조정받은 폭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가격 움직임이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저점 매수의 관점을 가지셔도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다음은 두산엔진을 보겠습니다. 두산엔진은 최근에 그 우리 중공업 분야에서 아주 그 여러 분야들의 이제 뭐 삼성 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현대 중공업 실적이 최고로 됐죠. 최근 들어서는 뭐 수주에서 다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1위를 뭐 했다, 이런 소식도 나타나고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양호한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두산그룹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어떤 그동안에 BW를 엄청 많이 했죠. 1조 원 이상의 두산그룹이 이제 BW를 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는 단기적인 차입금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그룹 자체의 어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어떤 선박의 어떤 중공업 분야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엔진 분야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회사도 결과적으로 실적이 증가되고 점차적으로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는 관점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상향되는 거는 1년간의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에 장기의 관점을 갖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케어젠을 보겠습니다. 케어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의 블록디, 그러니까 외국인의 물량을 갖다가 기관이 인수하는 80만 주 블록디를 지지난주에 성사시키면서 주가가 약세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그 하고 있는 그 필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그리고 미용에 대한 이런 매출이 한 몇 년, 3년 연속 증가되는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신규 상장돼서 물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우상향의 그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이 분야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정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의 급등보다는 우리가 에너지 응축과 분출이라는 그런 주가의 흐름상 이제는 서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매수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IS를 보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스펙하고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팔아서 그러니까 수익 내서 매도할 물량이 많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S에 보시는 관점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반,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나타나는 그 전후로 해서 이 주가가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사도 괜찮은 이런 시점이 됩니다. 올 2분기 실적은 제가 이제 분석해본 그런 결과에는 아마 최고의 실적을 구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번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파나소닉도 이제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 분야에 대해서도 이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올해는 퍼가 아직까지 미만인 이런 회사로서 좋은 실적을 강구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장기 흐름으로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은 우리가 7월 이후에 좋은 시세가 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꽃피기 전 종목 싹 트는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 5가지를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의하신 분들부터 좀 봐드리겠습니다. 375 하나님께서 하림을 문의하셨습니다. 하림을 6,800원에 30% 비중을 실으셨고요.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부장님. 참 제가 이제 6,800원에 매수하셨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매수를 하신 게 2014년도 5월 달이더라고요. 예.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나 싶긴 한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주식이 올라가고 내리고 많은 그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그 수익을 만회할 수 있고 더 이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손해를 더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그 매매 전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를 전혀 안 하시고 한번 장기 투자를 하시는 이런 투자자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투자 스타일이 일이실 경우에는 최근에 장세가 한번 올라가면 제가 그랬죠. 1년, 2년, 3년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담는 것이 맞을 거고요. 만약에 하림을 더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라면은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폭은 낮지만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큼 올라가면 손절매를 해서 다른 종목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뭐 OLED, LED 뭐 여러 가지 있습니까? 뭐 바이오도 잘 올라가고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다는 종목으로 담으시면은 한 1, 2년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임하시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림에 관한 투자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907님께서 하나투자증권을 문의하셨는데요. 최근에 사셨을까요? 3,490원에 사셨고 25% 비중이 있으십니다. 언제 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죠. 증권주도 역시 대세를 이끄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1월 초부터 말씀드린 게 그거죠. 우리 금융주는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증권주나 은행주를 한 주를 사는 게 더 이득일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농담 삼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아직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더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를 가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한 5개월, 짧게는 3개월, 뭐 한 달 반 이렇게 쉬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가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 일주일 이상 주가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매도를 취하시면서 다시 그 조정받고 재매수 타이밍을 하시는 게 지금 증권주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까지 지금 봐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어저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어제 6% 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현재는 1%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아제강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시도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이제 세아제강이 하는 것은 바로 강관 사업이죠. 트럼프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보다 기존에 있는 이런 화석연료에 좀 더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사가 이제 미국의 강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사이에 유가의 움직임은 반대로 최근에 45불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가가 하락하면 다시 이 미국의 뭐 셰일가스나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사업들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시추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날 주가가 117,5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한 3개월간의 조정을 좀 이쁘게 받았다. 그래서 200일선, 121, 200일선 사이에서 지금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어제 바닥에서 6%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았을 때가 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 주는 세아 제강이었는데요.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기술적인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97,500원으로 잡았지만 이미 97,000원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세아제강 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특히 철강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 미국에 이미 작년 말에 공장 두 곳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강관 주식보다는 훨씬 유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21, 200일선 사이 지금이 좀 좋은 매수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97,500원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가가 오늘은 어제 상승폭 때문에 장초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아제강은 어제 6%나 급등한 이후로 오늘 1%대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좀 컸다가 오늘 국내 증시가 다시 또 오르고 있죠. 코스피는 장중에 또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386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어제장 대비해서는 지금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지금 현재 개인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장 흐름은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건지 계속 들어볼 거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5가지 종목 중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그 사드 관련돼서 중국 쪽으로 지금 수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 말부터 계속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바닥을 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중국 경제 보복 완화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대표적인 국민들이 사랑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매출을 올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 드로거스토어나 글로벌적으로 지금 매출 신장을 위해서 그 상품 입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플라이 양양이라는 그런 저가 항공사를 조금 저가 항공사 쪽에 투자를 해서 조금 그 매출,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지금 이 가격대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겠냐라고 싶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가격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23,000원, 전고점이 23,000원 정도. 그때 23,000원 가량의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로는 19,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 1, 4분기 매출이 이제 2016년 전체 매출을 좀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그런 매출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추천을 드렸던 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난 이후로부터 조금 떨어졌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제표, 재무구조상 뭐 그렇게 나쁜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런 쪽으로 지금 신성ENG가 태양광 사업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 이런 부분이 당장에 줄어들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좀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직접적으로 추천은 안 드렸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1분기 매출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업 매출 부분이 약 15%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태고사이언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매출 신장 부분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이제 반영돼서 올라가는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 조금 한 앞으로 1, 2주 사이를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대는 거의 전고점에 맞닿아 있는 가격이라서 지금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제가 추천드렸을 때 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 벗어나신다면 거의 한 90% 이상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실현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 이후로부터 한 10,000원 정도 가량 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분명히 작년 대비 거의 한 3-4배 가량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던 거, 그리고 반도체 가격 자체적인 가격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추구하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런 쪽으로 지금 수익성이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전고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을 타면 어디까지 갈지는 잘 가늠이 안 되지만 일단은 밸류로 봤을 때는 한 7만원 가까이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는 필수적으로 놓치지 말고 포트에 조금 일부라도 좀 담아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지금 조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17,000원 가격대에서 조금 주가가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하반기 성장이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스트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좀 다지면서 계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했다, 그리고 매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준비 단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그런 흐름상을 놓치지 않고 좀 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ASTG가 지금 공장 확대를 하면서 매출 규모의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한 5천억 가량의 규모가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아스트도 지금 하반기에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저 지금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전고점을 보시게 되면 거의 35,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에서 그런 종목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가격대는 정말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조금 접근을 하셔도 크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정도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밑골이 달린 종목을 매매하시는 달인이시죠. 박윤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봐드렸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8466님께서 삼보모터스를 문의하셨고요. 매수가는 6,460원, 10% 비중이 있으신데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팀장님.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일단 실적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2016년에 한번 조금 적자를 기록했고, 그리고 1분기 때도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는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지만, 당기순이익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기업 가치 평가할 때는 좀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가늠해서 보시고요. 일단은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왔고, 4월 중순에도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조금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상관없지만 일단 여력 비중이 있으시면 매수를 하시는데, 여력 비중이 없으시다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6,460원, 200원 가량, 130원, 200원 가량 떨어졌는 한 마이너스 2% 정도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으시다면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앞으로 이제 시세 분출을 하시게 되면 그때 시세 차익을 보시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보모터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여력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삼보모터스는 그냥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전 고점까지만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봐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라이브 매매타임 장기환 부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먼저 코스모 신소재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추천도 드리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주식의 어떤 흐름 양상 자체가 아주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를 보는 이런 관점이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연동되면서 움직일 것이냐가 이제 주관점인데, 이 흐름 자체, 주식의 자체 움직임만 보고 있으면은 이 회사가 지금 우상향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다. 지속 올라가고는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종목은 다시 이제 추천은 안 드리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 단계에 있고, 이것이 아직 거래량이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게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장기로 봐서는 2차 상승 국면에 있고, 앞으로 조정받는다라면 10,000원대 3차 상승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말도 신소재지만 2차 전지 분야의 이제 음극재 분야, 그리고 기능성 필름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 분야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와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이 연동하면서 1, 2년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FPCB, 그리고 PCB 이런 분야에서 아주 기술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BH나 인터플렉스 4배, 5배, 6배 간 종목들하고는 약간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일단은 크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회사의 실적이 전년도에 안 좋아졌는데 올해는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페타시스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아시아에 337억인가 유상증자를 실행을 하면서 그 회사 자금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현재 전 세계 글로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분야를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로 어제가 바로 저점이 아니었었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상승의 초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시세는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상승을 할 것이냐, 요거는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휴원스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 이렇게 이제 나눠졌죠. 그러면서 휴원스 글로벌이 지주 회사격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사업,
그리고 휴원스라든가 그리고 휴원스 관련된 여러 그 자회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휴원스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이제 보톡스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과연 어떨 것인가를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는 현재 우리가 보톡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나는 것이 이제 메디톡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메디톡스의 이제 주가나 시총이 2조대를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병원 약품 여러 분야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발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글로벌 매출 그리고 국내 매출에 대해서 보톡스에 대한 증가, 시연되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거기에 화답하듯이 이제 23,000원대부터 지금 42,800원까지 거침없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차 상승, 단기 2차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2차 상승하고 조정받으면 3차 상승도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 갖고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코미코를 보겠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3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은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 그러니까 IT주의 대부분의 특색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의 상장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좋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세정제 분야입니다. 세정 부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정 분야는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낸드래든 3든 어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절단과 가공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세정입니다. 세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질이 A급이냐 A+급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정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인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 코팅 분야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분야하고 특히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의 한 매출 비중이 크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됐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조정받으면은 주가는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TSE를 보겠습니다. TS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현재 회사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왜 거래량이 없냐면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 그리고 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 그렇기 때문에 한 20% 정도만 유동 물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전년도에는 적자를 냈지만 올해는 분명히 흑자가 많이 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거기에 따라서 아주 주가가 가볍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하면 가볍게 올라간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큰 대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장중에 조정을 받을 때 저점을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앞으로의 시세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환 부장님을 멘토로 삼고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 잘 메모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현대제철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순환매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순환매가 꾸준하게 좀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좀 순환매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좀 해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PBR 0.5배 수준으로 상당한 저평가 국면이다. 이거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첫 번째 긍정적인 이슈는 5월 달에 자동차 강판 가격이 톤당 6만 원으로 좀 인상이 됐습니다.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ROE가 한 6% 수준 정도는
충분히 그 개런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PBR 0.5배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분기의 뭐 실적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뭐 하반기에 특별하게 나빠지지만 않다 보면은 현재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순환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현재 지금 오늘은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좀 900원 오른 1.5% 올라서 61,100원인데, 현재 주가에서 뭐 바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기관 수급이 뭐 상당히 좀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 한 6만원 전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PBR 0.6배를 TP를 좀 보고, 20% 정도 상승 정도에서 한번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72,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좀 55,000원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최일승 차장님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저평가 국면에 있고 또 순환매 관점에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오늘 많이 오르는데 6만 원 선에서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이제 박은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들어야겠죠. 네. 지난주에서 일단 일신바이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현재가로서 매수를 좀 가능을 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수주를 이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영업이익 매출을 조금 뛰어넘지 않겠냐, 그래서 소폭 뛰어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그 부양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목표 가격은 일단 한 2,900원 정도 선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정도 선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프롬파스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파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플라스틱 배관 자재를 주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4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특성상 여름철에 굉장히 좀 수요가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보다는 지금 상반기 지금 막바지에 조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3분기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으로 조금 그런 성장이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점을 찍고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좀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일단 크게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는 종목으로 지금 일단 저점 대비 조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나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다나와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거의 제자리 모습으로 조금 돌아왔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공 PC 사업 부분에서 일단 거의 대기업 부분들이 전부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자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다나와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나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가격 비교 사이트, 그리고 뭐 그런 가격 비교에서 얻는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그 컴퓨터, 그리고 기타 거기에 부합되는 기기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가장 기대되고 있는 수익 그 라인이 일단은 공공 PC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5월 달에 한번 급등이 5월 15일 날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계속 상승세로 이어오다가 지금 9,000원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를 좀 중요시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다나와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주가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지지하면서 주가를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시세를 한번 그 차익을 얻어서
다시 한번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눈여겨보면서 접근을 한번 하시면 그런 실적 부분에 맞물려서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일단 2017년 영업이익이 뭐 작년 대비 한 50%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전고점이 한 3만원 정도 가량 됩니다. 3만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부분과 맞물려서 2016년 말에 한번 크게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맞물리게 되면 지금 시장 주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상승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약간 떨어졌지만 이 떨어졌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FNS 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FNS 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2017년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실적이 좀 반영돼서 주가가 앞으로 향후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올해 상장을 해서 지금 많이 상장 가격에 대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잡으시면, 지금 매물대라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 조금 뭐 평균적인 측면에서 좀 가격을 잡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뭐 실적 부분에서도 뭐 양호하고 거기 뭐 반도체 관련 주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호황기에는 이런 반도체 장비주도 하나 정도는 포트에 담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윤경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일신바이오부터 FNS 테크까지 받으렸고요.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2722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이 국보 디자인인데요. 17,600원에 사셨고 비중이 50%로 꽤 많으십니다. 지금 주당 한 35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진단해드릴게요, 팀장님. 네, 일단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저번 주까지 드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일단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는 뭐 한 1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도중에 한번 매매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 선이 지금 이 가격선 사이로 계속 흐름을 잘 이어나가다가 시세 분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17,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지금 주가가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것이라는 모습은 좀 생각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잠깐 올라와서 지금 18,000원 사이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국보 디자인이 굉장히 양호한 주식이고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라고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언제든지 이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 정책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한번 급등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도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보시고 거래량은 지금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윤경 팀장님께서 추천을 하셨던 국보 디자인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한 부장님, 하나금융투자의 박윤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 흐름 살펴보고 업종과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정을 받을 자리인데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연중 고점을 높였습니다.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지금 흐름 지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받아야지 좋은데 뭐 여기서 계속 가면 뭐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받아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준은 코스피 2,400선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400선이 돌파가 되면 이거는 낮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흐름이. 근데 그게 아니면 여전히 외고점 상황이 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그 주도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해주면서 조금씩 지수 올리는데 어차피 저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밀려줘야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지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수는 가는데 뭐 수익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손실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량주 장세였었잖아요. 우량주가 가면 어떻습니까? 20%씩 나는데 막 한 달씩 걸려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 개별주 이거 크게 구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장은 뜨거운 장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탄력이 좋았다가 판단되는 종목은 짧게 한 5%에서 10% 먹겠다고 이렇게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좀 저평가됐는데 그동안 안 갔다. 차라리 그 종목 그냥 기다리세요. 어차피 순환매가 된다. 그리고 현재 장세의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 투자 심리는 좋은 상태고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들, 저평가됐던 종목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엇박자를 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탄력주라고 해서 따라잡았는데 계속 가져오면 좋은데 안 가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데 저쪽에서 저거 좀 저평가됐던 거 안 움직이던 거 내가 옛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저건 또 갑자기 가네? 그럼 또 못 따라잡고. 그래서 이 강세장에서 오히려 수익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그게 현실적으로 그 전략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도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상승과 하락은 마지막 30%가 무섭다고요. 무슨 얘기냐?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제 0부터 100까지라고 보면 70까지 상승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수익보다 나머지 30% 구간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요. 반대로 우리가 하락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2008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점에서 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마지막 남은 30%에서 리스크 관리 못하면 그 전에 리스크 관리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수익이 났던 분들도 만약에 여기서 무리하시면은 오히려 그 수익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익이 없었던 분들도 당황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제가 자꾸 적정주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무난하고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됐네. 그런 것도 하나둘씩 모아가세요. 어차피 시간이 걸려도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1년에 100번 매매한다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3번, 5번 매매해도 수익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돈 번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15% 정도는 거의 번전 전후예요. 나머지 80%가 돈을 잃어버려요. 원래 주식 투자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투자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수가 어떻고 남들이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스 잃어버리니까 그냥 차분하게 정석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뜨거운 장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대표님? 네, 저희가 방송 준비할 때만 해도 전기전자, 의료종밀이었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운송 장비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의료종밀은 뭐 이쯤 되면 매도를 해주시고요. 운송 장비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운송 장비 제가 최근에 계속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추천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살짝 밀리면 들어가시고요. 운송 장비에 자동차 관련주가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주 개별주는 지금부터 그냥 모아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소외된 게 바로 운송 장비 중에서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특히 완성차 업종을 보시는 건가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네, 그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살짝 조정받으면 들어가고 이제 개별주라고 하니까 이제 부품줄 말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송 장비 쪽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팁을 여쭤볼게요. 네, 우량주 현대차입니다. 홀딩하세요. 보유자는 직장인 단기 61선이 오면 잡고 아니면 말고 한미사이언스 이건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17,500원짜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입니다. 액포드 소프트. 예, 보유자 홀딩하세요. 이거 최근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했어요. 제가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하는 종목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승로봇입니다. 역시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이건 내일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이 차트라든가 이런 추세가 오늘은 이게 매도할지 보유할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판단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21선 보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SFA 오늘 권리락됐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돼서 가격이 뚝 떨어진 거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보유자 매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를 61선까지 기다려서 만약에 오면 잡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를 61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은 탄력적인 종목을 아주 짧게 보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가지 않은 종목 기다리면 어차피 시중 나니까 깠다가 엇박자 타니까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마시고 정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평택총론과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우영 대표님은 오늘 저녁 6시 반에 평택총론의 정석 투자 시간에 다시 서울경제TV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총론 정우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요. 장중의 연중 고점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찍었습니다. 지금 수급의 주체는 코스피 쪽에는 기관이 잡히고 있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